이번 주 시민데스크,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는 7월 한 달간 YTN을 통해 방송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두고 시청자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바꿨으면 좋을 우리말 대체어를 살펴보고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전한 보도를 비롯해서 대선 전국 상황을 담은 돌발 영상까지 재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추가된 대체 공휴일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국민 휴식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시행되는 만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휴식이 보장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온라인으로 진행된 7월 시청자위원회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보도에서도 뭐 역대급 더위 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좀 불편하다는 느낌도 저는 사실 드는데요. 그래서 혹시 국립국어원인가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공적 기관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정식으로 채택된 국어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러한 국어가 확인이 된다면 그런 표현을 쓰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좀 자제를 하면서 제대로 된 표현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발 영상을 최근에 보고 있는데 돌발 영상이 YTN의 과거에 있었던 인기 코너를 좀 더 이제 앞으로 또 한편으로 새로운 성장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사실 정치인들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좀 엉뚱한 모습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뭐 정치를 조금 더 희화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좀 없애고 오히려 뭐 친근함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의도인지는 뭐 사실 잘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특정 그 정치인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YTN이 어떤 돌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까지 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서로 이제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도 YTN이 이 종편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 방송하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뉴스를 대할 때, 뉴스를 또 보도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좀 진중한 그런 모습으로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한국의 그 보도 언론을 이끌어 나가는 YTN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표현을 보고 바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팀에서 국립국어원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표준어는 정식 표준어는 아니지만 요새는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사용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다. 무방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표현이 마땅치는 않아서 가급적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요새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전에 몇 년 전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는 걸 제가 직접 방송을 통해 봤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좀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자제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돌발 영상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돌발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건강한 비판과 지적은 언제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작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친 표현과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제작진은 그 어떤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 없이 제작하고 있다는 점 거듭 강조드리고요. 소재나 주제가 특정 분야나 개인에게 쏠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선 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위주로 제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그 참담하게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파병 중이던 문무대왕항 청해부대 장병들이 안타깝게도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언론이 그래도 방향을 좀 잘 잡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부가 던져주는 식 또는 그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파헤치지 못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YTN 보도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것은 왜 이 그 해외 파병된 국군 장병들에게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보다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항원 키트를 챙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의 보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외 파병 중인 사람에 대한 백신 공수를 왜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그 다음에 필요할 것이고, 다음은 접종이 완료된 그 장병들을 중심으로 부대를 교체하는 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접근하고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정 부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닭대와 방역이 일치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것도 한번 우리 언론이 YTN이 좀 분석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석이 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전문가와 작전 전문가와 군 의료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도 있는 그 기획 취재를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YTN으로서는 또 속보나 또는 이것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손쉽게 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해서 무언가를 좀 프로그램이나 또는 심층 기획 기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YTN의 경제보도 또는 기업 관련 보도에서 친기업적 보도가 계속 좀 기울어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그 문제를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도 역시 너무 기업의 입장, 사용주의 입장 관련한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두고 고용주 80% 높다. 제목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손님 뚝 끊기고 인건비 부담까지 저녁 영업 포기 속출.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의 이의 제기, 소상공인 생존 위협, 국민의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경제계 인건비 부담 감당 못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들 반발, 주고 싶어도 못 줘.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너무 한쪽의 일방적 보도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이 5.0% 인상이 됐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의 아주 이렇게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해결 방안들을 찾아보는 그런 기사는 찾기가 어려웠고요. 이렇게 경제단체 또는 기업주의 주장이나 또는 자료 등 이런 것이 그대로 받아쓰기 돼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다는 것에 최저임금 보도 관련해서는 YTN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친기업적 받아쓰기 보도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경제정책 이걸 살펴보는 보도로서 미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보도 고용주 중심 시각이 강한 기사가 많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대부분 저희가 이제 경제부에서 이 기사를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경제부에서 기사를 쓰면서 그런 경총이라든가 사업주 중심의 보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년이 대선이라 최근 그 대선 주자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YTN이 좀 팩트 체크를 좀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론 YTN은 제가 봤을 때는 타사에 비해서 충분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7월 5일 날 뉴스가 있는 저녁이 보도한 이재명 지사의 미군 점령군 관련 발언을 그 관련 기사를 보면 이제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미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두고 뭐 반박을 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는데요. 그 이때 YTN의 보도는 이재명 지사와 야권의 입장을 색깔 공세 대 친일 공세라는 표현으로 단순히 두 입장을 보여주는 식으로만 보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논란이 발생했다는 취지로만 보도를 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땐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좀 강박으로 인해서 너무 형식적 중립에 치우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메가더의 당시 포고문을 보면 점령군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점은 역사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쉽게 가능한 부분임에도 너무 형식적인 중립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대선은 국가의 큰 중대사인 만큼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이제 나중에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자막에 대한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 해석할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정보의 부담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자막을 보면서 유용한 정보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바른 언어 생활 그리고 이제 그 뉴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언어 관련해서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YTN 월드의 쏙쏙 뉴스말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방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방통위의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도 받으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관련된 어휘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이제 흥미를 주고 또 연관된 여러 어휘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그 YTN 월드에서 현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휘나 주제 선정이 조금 더 확대돼서 방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어휘의 어원이라든지 유형의 의미를 변별하는 그런 내용 아니면 이제 헷갈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데 낯선 뭐 외래어 신조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라 해서 그 외래어 신조어지만 신조어로서 어떤 앞으로 이제 정착될 가능성이 큰 말들 이제 그런 것들로 좀 확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2주에 한 번 편성되는데 좀 더 자주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말 대체어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글로벌에서 하는 거 이외에도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한 1분 정도짜리 그 구성물로 앵커가 서서 새로 들어온 이런 외래어를 이런 대체어를 이런 거로 쓰면 좋겠다라는 거를 만들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정책적 이슈라든지 또 대선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보도량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뭐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그 후보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뭐 활동이라든지 또 언행 하나하나가 보도되고 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런 이제 언행이라든지 활동 하나하나가 보도되는 부분들은 어떤 그 후보들의 정책적 메시지라든지 또는 그 후보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과잉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활동 하나하나를 마치 이제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경쟁하듯이 보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청자로서는 좀 어떤 피로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 25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 YTN에서도 생중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뭐 대권 후보 지금 지지율 1위와 또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사실 이 자체로도 정치적 이벤트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논의된 논의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앞으로의 대선과 관련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YTN이 해당 내용을 좀 생중계하면서 사실 뉴스 하단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인사말이라든지 덕담 수준의 사실 말을 어떤 속보 경쟁하듯이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속보를 처리할 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로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생중계가 마친 이후에는 스튜디오에서는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리도 없이 그냥 앵커가 다음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해당하는 내용들이 물론 만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을 속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YTN에서도 좀 고민했고 앞으로도 관련된 사실 생중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YTN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대선 보도 관련해서 윤석열, 이준석 만남 생중계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속보 처리하고 뭐 이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날은 그랬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중계의 특성상 이 이벤트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생중계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변잡기적인 내용만 나오다 끝날 수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걸러낼 수 있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한다고 보도가 돼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허위 보도 시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한다라는 기사를 접했단 말이죠. 또한 그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까지도 정한다. 그 하한선을 언론사 보도의 매출액의 1만 분의 1로 정한다. 뭐 그런 내용까지도 법률에 이제 명문화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언론 등이나 우리 YTN 같은 보도 채널에서 이런 뭐 허위 보도나 고의 중과실 같은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하는 조치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YTN에서는 이런 이에 대한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YTN에서는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보도를 하나도 안 한다. 절대 우리는 안 한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가? 또 혹시 다른 견해가 있다면 어떤 견해가 있겠냐? 실제적으로 이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뭐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YTN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에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YTN이 관심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의 경우에 징벌적 손배를 최대 5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그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꽤 해왔기 때문에 계기가 될 때마다 한두 번 다뤘었습니다. 저희도 이게 내부에서 뭐 한 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진 거는 뭐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늦더라도 좀 더 의견 수렴을 더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과실이 있었을 때 그건 맞지만 섣부른 법제화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그 보도국 내에서 의견이 뭐 조율된 그 하나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거나 그러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예능 방송에서 있는 본캐와 부캐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 저널리즘에까지도 넘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YTN에서는 이동영 사회자를 놓고 한번 이 큰 논란을 거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 씨는 YTN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보는 사회자의 모습이지만 팟캐스팅이나 유튜브를 가게 되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죠. 이런 게 앞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동영 사회자가 YTN에서 사회를 볼 때의 모습과 유튜브나 팟캐스팅에서 사회를 볼 때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누이저에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해설자로 등장을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이동영 씨와 똑같이 특정 지지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등에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장에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조처를 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분들이 YTN에게 약속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YTN과 방송을 하는 한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든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능에서 어떤 특정 캐릭터를 가지고 본캐고 이것이 나의 본디 캐릭터고 이것은 나의 부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로 알 수 있지만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저널리스트로서 본캐와 부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혹은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결론이 내리지 않았을 때 우리 시청자위원회에도 한번 물어봐 주시는 방식으로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 씨와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 공중파 방송에서도 패널로 참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는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뉴이저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정치 분야가 아닌 검찰과 관련한 변호사로서 패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우려까지 늘 반영해서 제작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답변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위에 다들 몸 조심하시고 다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이 도쿄올림픽 관련 뉴스를 전하다가 200m를 200mm라고 잘못 표기하는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부 출연 기자가 남자 수영 자유형 200m에 출전한 황선우 선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화면 왼쪽 위에 기사를 요약하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런데 단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미터가 아닌 강수량 등에 쓰는 밀리미터로 나간 것입니다. 당시 뉴스 편집부에서는 앵커와 기자의 멘트, 밑그림으로 나갈 화면 플레이, 그래픽과 하단 주요 자막 등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작은 글씨로 나가는 이 문구도 동시에 뽑다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정신없는 생방송이긴 했지만 2중 3중으로 체크하며 마땅히 잡아냈어야 할 오류입니다. YTN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적한 뒤에야 문제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된 화면은 삭제하고 뉴스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도쿄올림픽 황선우 선수의 자유형 200m 결승 진출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이 200mm로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한때 MBC가 올림픽 방송을 하다가 또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YTN의 책임이 맞습니다. YTN은 365일 24시간 라이브로 뉴스를 전하는 곳이다 보니 늘 방송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1995년 개국 이래 방송 시스템을 여러 차례 보완해 왔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17살에 백혈병 선고를 받고 투병하던 20살 청년의 이야기가 몇 장의 사진과 몇 컷의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독거노인을 돕기도 하고 입원 중에도 소아암 환자를 위해 봉사하기도 했던 청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의 꿈을 친구들에게 대신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청년의 메시지는 1분 15초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영상에는 위로와 격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삼가 본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일찍 떠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을 읽고 나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예쁜 천사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런 거 보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다. YTN 뉴스 모니터단도 본인 치료만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친구들을 격려하고 남은 시간 동안 다른 환우들을 돕는 모습에 어떤 감사와 위로의 말도 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 별이 된다는 청년의 메시지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다는 댓글처럼 뉴스를 보면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지 않게 보이는 일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한 심성의 이 청년이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 그 청년의 유족과 친구들이 더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민데스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러시아워 때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밀집되어서 거리두기도 안 되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차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승차 인원을 이상 더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못한 사람은 바로 그 뒤에 증차된 버스에 탈 수 있도록 증차를 하면 사람들 간격이 좀 지켜질 것 같아요. 요새 감염 경로가 잘 몰라서 감염이 많이 됐는데 내 의견은 감염이 많이 되고 방역 사각지대가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YTN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